빚더미에 쌓여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다들 부자인 것처럼 여유 있는 것처럼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자산을 가지고 지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이자 올리면요 그냥 아비규환 지옥에 빠질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빚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빚지고 사는 인생이 뭐 특별할 거 없다, 괜찮다, 뭐 빚보다 내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안전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빚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집이 10억인데 대출이 한 2억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빚 2억이 뭐 갑자기 뭐 4억으로 5억으로 불어나진 않으니까요. 다만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 아주 급작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 전체 집값 10억 중에서 대출이 2억만 끼어도 그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집값 10억에 대출이 2억이 아니라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7억이 되면 8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상이 조금만 뒤집어져도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맞는 상황, 자신이 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딱 계산해 봤더니 지금 딱 빠져 떨어진다, 이러면 되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70% 80% 정도 수준으로 세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금리가 오르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해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나머지 여지에 한 20% 30%로 커버하기 때문인 거죠.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쟁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좀 더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빚 1억이 갚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빚 2억만 줘도 그게 되게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잘 안 하죠. 빚이 5억이다 8억이다 10억이다 이래도 다들 그 정도는 빚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도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일본의 1990년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2025년 지금 바로 터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추측건데 대략 한 5년 뒤, 한 6, 7년 뒤, 한 8년 뒤 이쯤에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터져도 문제고 안 터져도 문제죠. 이제 터진다라는 거는 순식간에 와르르 몰락한다라는 거고, 안 터진다라는 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이제 그 충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쌓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 서글픈 이야기죠. 빚진다라는 걸 여전히 그다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 아니라고 편하게 별일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말에 이제 걸려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 걸려들면 두고두고 삶이 우울해진다, 평생 동안 불행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산다 그러면 그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빚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기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에 한 끼 주는 거, 그거 먹고 남들 밥 한 끼 먹는 양이 아니라 한 2배 정도 먹습니다. 왜 2배 먹습니까? 그걸로 하루를 때워야 되니까요. 그 한 끼, 무료 급식소에서 먹는 그 한 끼가 그 사람의 가장 이렇게 든든하게 먹는 제대로 된 끼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먹습니다. 그리고요 저녁에는 이제 소주 병납을 불죠. 근데 그 병납을 부는 것도 되게 서글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깥보다 소주값이 싸기 때문에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취해야 이제 추위도 있기도 하고 뭐 무더위도 있기도 하고 그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우울한 거죠. 서글픈 거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이 결국에는 빚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 살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대비하며 지내야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 말처럼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산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데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안 쉽다라는 거죠.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잘 봐야죠.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좀 갖춰나갈지 고민해야지. 구상해야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따져보면서 삶을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내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과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 나서려고 애쓰고 계속 그리 해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경을 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찾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름 그래도 내 삶을 좀 괜찮아지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다라고 봐야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오직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저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며 지내가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 무서운 세상을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맞춰가며 삶을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